혀 깨물고 죽지. 이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오늘은 대통령과 체리따봉을 주고받는 절친이자 막말까지 불사하면서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권성동 의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린 시절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강릉에서 태어나 강릉에서 자랐죠. 그러면 둘은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가 강릉입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의 할머니끼리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엄친아가 아니라 할머니 친구의 손자 정도 되는 거죠. 할친손 정도 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합니다. 권성동 의원은 1980년 중앙대 법학과에 입학하죠. 권성동 의원은 1985년 사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시는 대로 구수 끝에 1991년 사시에 합격해 검사가 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나이나 학번 이런 게 아니라 사법연수원 기수에 따라 깍듯한 선후배 관계가 형성됩니다. 검사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러한데요. 권성동 의원은 까마득한 선배가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시절에 검사 시보를 수원지검에서 했었다고 합니다. 이때 검사였던 권성동 의원과 복도에서 마주쳤다고 하죠. 이게 매우 반가우면서도 어색한 만남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사석에서도 말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3년에 두 사람은 광주지검 소속이었는데요. 권성동 의원은 형사부 부장검사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특수부 평검사였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술집에서 만났죠. 그리고 앞으로도 검사 선후배로 계속 만나게 될 테니까 아예 사석에서도 반말을 쓰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7월 26일 본회의장에서 찍힌 권성동 의원의 스마트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일종의 뒷담화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매우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이 뉴스는 권성동 의원의 흑역사 하나를 소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014년이었는데요. 국정감사 도중에 권성동 의원이 스마트폰으로 비키니 사진을 보는 장면이 찍힌 겁니다. 당시 권성동 의원 쪽에서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환노위 관련 기사를 검색하던 중 잘못 눌러 비키니 여성 사진이 뜬 것,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노동 관련한 검색을 하다가 비키니 사진이 뜨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잠깐 권성동 의원의 중요한 과거 이력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2006년에 이런 장면이 언론에 보도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됐던 최현희 전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당시 최현희 의원을 변호했던 변호사가 바로 2006년에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 활동을 했던 권성동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의원이 되기 전이었는데요. 뉴스 화면에 최현희 전 의원 뒤로 권성동 의원의 젊었던 시절이 나옵니다. 당시 최현희 전 의원은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를 변호했던 권성동은 이후에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대표적인 강원도 정치인이 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2006년에 검사 옷을 벗고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 경선 당시에 검증위원을 맡게 됩니다.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전담했는데요. 무려 4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통해 이명박과 BBK는 무관하다 이렇게 검증하죠. 대선 본선에서는 BBK 의혹 방어에 앞장서게 됩니다. MB 호위무사로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대선이 끝나고 인수위에 합류합니다. 법률행정 분야 상임자문위원을 했고 2008년 1월 한나라당에 공식 입당합니다. 2008년에 곧바로 총선이 있었죠. 강릉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지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해 7월 청와대에 입성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 된 거죠. 권성동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2009년 7월 재보궐선거가 강릉에서 열렸는데요. 이때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돼 당선됩니다. 본격적인 MB계 국회의원이 된 거죠. 훗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될 때 친이계 정치인들이 사저 앞을 지켰습니다. 권성동 의원도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눈물을 훔치는 장제원 의원이 있었죠. MB 정권 초반에 재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던 권성동 의원은 초선이면서도 각종 특별위원회나 인사청문회 등에서 두드러지는 활약을 하게 됩니다. 야당과의 투쟁에서 선봉으로 활약하게 되죠. 그 활약 덕분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2010년 한나라당 원내 부대표를 맡게 됩니다. 국회의원이 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그 다음해인 2011년 한나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되면서 강원도의 유력 정치인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돼 재선에 성공합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재선 의원이 가장 전투력이 높다고 하죠. 19대 국회에서 권성동 의원은 전반기에 법사위 간사를 했고 후반기에 환노위 간사를 맡으면서 활약합니다. 그리고 2015년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게 됩니다. 이때가 매우 흥미로운 시점이었는데요. 당시 유승민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당내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리를 내놓게 되죠.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김무성이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본부장에 비박계였던 권성동 의원을 앉힌 겁니다.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인선이었죠. 당시 새누리당 내 계파 갈등은 2016년 총선에서 그야말로 공천 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극대화됐습니다.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계는 물론이고 진박이 아니면 공천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했던 유력 정치인들의 탈당 러시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권성동 의원은 비박계이면서도 공천을 받았고 3선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대패합니다. 친박 일색으로 선거를 치르고 패배했던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난 뒤 혁신 비대위를 출범시킵니다. 이 혁신 비대위의 사무총장에 권성동 의원이 앉게 됩니다. 권성동 사무총장은 파격적 행보를 보입니다. 당시 비대위는 총선을 앞두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7명의 의원을 일괄 복당시킵니다. 장제원 의원도 이 당시에 복당했던 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일괄 복당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권성동 사무총장이었죠. 그래서 당내 주류였던 친박계가 들고 일어나 권성동 사무총장의 사퇴를 요구합니다. 당시 비대위원장이 사무총장 경질 뜻을 밝히자 권성동 의원은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갈등은 앞으로 다가올 태풍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탄핵 국면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권성동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당연직으로 법사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이 됩니다. 당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이 된 것이죠. 공교롭게도 장제원 의원도 당시 탄핵소추위원이었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의 대규모 탈당 러시가 이어졌고 바른정당이 창당합니다. 권성동 의원도 이 대열에 합류합니다. 바른정당은 대선을 거치면서 극도의 혼란을 맞게 됩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 논란이었죠. 당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 후보가 홍준표였고 바른정당의 후보가 유승민이었습니다. 바른정당 의원의 상당수가 두 후보의 단일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른정당을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입당하게 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바로 이 대열에 다시 합류합니다.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권성동 의원은 이름이 바뀐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주류의 눈밖에 난 데다 탄핵 오적으로 몰리면서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 컷오프라는 정치적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권성동 의원은 다시 탈당합니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을 탈당했죠. 무소속으로 강릉에 출마한 권성동 의원은 전국적인 민주당 압승 분위기 속에서 미래통합당 후보와 표를 나눠 먹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40%를 득표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합니다. 이 선거 승리로 권성동 의원은 무려 4선 타이틀을 달게 됩니다. 이게 4선은 흔치 않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게 되죠. 권성동 의원은 선거에 승리하자마자 복당을 신청합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복당이 받아들여집니다. 이후 4선이 된 권성동 의원은 국민의힘의 각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 대여투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국민의힘 사무총장에 임명됩니다. 2022년 대선 국면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죠. 윤석열 당시 전 검찰총장은 2021년 6월 29일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당시 기자회견 자리에 25명의 의원이 함께했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오른쪽에 권성동 의원이 있었습니다. 최측근임을 과시했던 거죠. 이날로부터 딱 한 달 전인 5월 29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거론만 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음 정치인과 함께 있는 자리가 언론에 보도됩니다. 권성동 의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찍힌 사진이었죠. 권성동 의원은 이후에 윤석열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행사에 함께 모습을 드러내면서 최측근임을 확인시켜주죠. 그러다가 장제원 의원이 아들 음주운전 문제로 캠프 상황실장을 사임하게 됩니다.
그 자리를 이은 지원본부장에 권성동 의원이 임명됩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고 나서는 비서실장을 맡았다가 사무총장 교체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결과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에 임명되게 됩니다. 대선이 끝나고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 선거에 나섭니다. 102표 중에 81표라는 압도적 결과로 원내대표가 됩니다. 원내대표가 된 권성동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혼란의 시작입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징계를 내립니다. 이때 이준석 대표가 이 결정을 번복할 권한이 당대표에게 있다라고 제기하면서 혼란스러운 와중에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아침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인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논란을 일단락시켜버립니다. 하지만 일단락이 아니었죠. 혼란의 시작입니다. 아무튼 그때 국면에서 윤핵관 중에서도 핵관이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렇게 당대표 직무대행이자 원내대표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됩니다. 이후에는 당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몸을 던져 직무대행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더욱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재판이 계속되게 되죠. 권성동 의원은 권력형 스캔들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이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 청탁을 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공개됩니다. 이 리스트에 채용 청탁을 한 사람 칸에 권성동 의원이 11번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복잡한 수사와 논란이 이어진 끝에 권성동 의원은 기소됩니다. 핵심적인 혐의는 권성동 의원실에서 일했던 김모 비서관이 강원랜드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 청탁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3년형을 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에서는 김모 비서관에 관해서 맞춤형 채용을 지시했다라는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그럼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 됐을까요? 무죄로 판결받습니다. 검찰은 권성동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최응집 전 사장도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합니다. 강원랜드 현안을 도움받기 위해 권성동 의원의 청탁을 들어줬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과 최응집 전 사장의 변호인이 100여 차례 통화한 증거도 확보합니다. 그런데 왜 무죄가 된 걸까요? 법원이 이렇게 밝힙니다. 권성동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권성동 의원이 직접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성동 의원에게 죄가 있어 보이긴 한데 검사가 무능해서 이걸 입증하지 못했다. 그래서 무죄다. 라는 겁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안미영 검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볼까요? 청탁으로 합격한 사람도 있고 청탁을 받아줘서 합격한 사람도 있는데 청탁한 사람은 없는, 세상엔 불가사의한 일도 있는 법이니까. 안미영 검사는 바로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수사 외압이 있다고 폭로했던 검사입니다. 그 외압이라는 것이 권성동 의원 등의 이름을 빼달라는 압력이었죠. 2018년 5월 검찰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은 집행되지 못했죠. 국회 회기 중에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됩니다. 권성동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회기 만료가 되면서 자동 폐기됩니다. 이때 국회를 방탄국회라고 불렀습니다. 스캔들은 최근에도 또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채용 관련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의 아들인 우모 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권성동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했던 청년을 내가 추천했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게 아니라 내가 추천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인재 추천은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터집니다. 내가 그 친구를 추천했는데 나중에 보니 명단에 없자 장제원에게 직접 얘기해 채용했다. 이건 추천이 아니라 채용 청탁 혹은 채용 압력이 됩니다. 오죽하면 장제원 의원이 나서서 압력은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권성동 의원은 해명하다가 이렇게 말해 사태를 더욱 키우게 됩니다. 7급에 넣어줄 줄 알았는데 9급에 넣었더라.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다. 한 10만 원 더 받는다. 내가 다 미안하더라. 최저임금 받고 서울에서 어떻게 사나. 강릉 촌놈이. 이게 9급 비하의 지역 비하의 여러 가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서울에서 최저임금 받고 살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긴 한 거니까요. 어쨌든 이 사건이 터지면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엮여서 이런 패러디가 나오기도 했죠.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의원은 입이 거친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구설수도 많이 올랐죠.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고3 학생이면 공부나 해야지 선거판에 끌어들여서야 되겠나. 2017년에 선거 연령 하향을 논의하던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살인범이나 강간범이 자기하고 가까운 자기한테 유리한 재판부를 지정하는 거하고 똑같아. 2012년 내곡동 사저 특검 추천을 민주통합당에 행사하겠다라고 하자 나왔던 말입니다. 저 같으면 쪽팔려서 자진해서 내려오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문희상 의장에게 한 말이죠.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에 윤 대통령 사진을 걸어야 하지 않겠냐. 시도당에 존영을 내려보냈는데 중앙당도 걸어야 하지 않겠냐. 이게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사에 대통령 사진을 걸자 이런 건데 국민의힘 당사에는 전직 대통령 사진들이 걸려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에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죠. 그리고 대선 기간이었던 2월 28일 공식 뉴스에서 권성동 의원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요즘 매우 바쁩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영상 논란이 커졌죠.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이 사건을 MBC 자막 조작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MBC 항의 방문에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문자였죠. 이 문자 스캔들로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권성동 의원은 갑자기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논점 흐리기를 시도한 거죠. 급기야는 이 논란이 한참인 와중에 막말을 시전합니다. 맨 앞에 얘기했죠. 혀 깨물고 죽지 라는 막말을 국정감사에서 꺼내들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행동으로 막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 있는 여러 논란을 잠재우는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앞으로 다가올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나서기 위해 윤심을 얻으려는 게 아니냐 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권력의 풍향이라는 것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진흙탕에서 구르며 대통령을 지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의 몸은 이미 진흙으로 완전히 더럽혀진 상태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혀 깨물고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품격을 지켜달라. 오늘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땡스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 밑에 슈퍼 땡스라는 버튼인데요. 영어로 땡스라고 쓰여져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소액 후원을 저희 채널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후원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